한 숙박업소의 복도입니다.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남성의 부축을 받으며 휘청휘청 걷고 있는데요. 남성은 카드키로 방문을 열었는데 곧바로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여성의 가방을 챙긴 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방문이 다시 열리더니 여성이 복도로 쓰러집니다. 남성은 한 손으로 쓰러진 여성의 손을 질질 끌었고 방문은 닫힙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제보 사건인데요. 이 제보자는 2년 전 한 숙박업소에서 눈을 뜬 이후부터 매일매일 지금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죠. 네, 이 제보자는 30대 여성인데요. 이때가 자격증을 따려고 좀 공부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7일 오후 늦게 이 당시에 그 지인인 학원 강사랑 만나서 같이 할 사업 관련된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연자는 차를 끌고 나갔는데 술을 한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그 과음을 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이른바 블랙아웃, 의식까지 사라지는 패싱아웃 이런 증상들이 원래도 좀 있었어서 옛날에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갈비뼈까지 부러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때 금주 중이던 상태였는데 이 당시에는 지인이랑 단둘이 만나는 자리라서 믿고 술을 좀 마셨는데요. 공복이어서인지 1차 중간부터 벌써 기억이 사라졌고 2차를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드문드문 나는 기억이 있는데 2차 때 그 학원 강사의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의 친구 또 다른 남성 이렇게 3명이 합류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학원 강사인 지인에 따르면 그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부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이 술자리 다음날 눈을 뜬 곳이 낯선 숙박업소였던 겁니다. 게다가 제보자는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몸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또 그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블랙아웃.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분 주장을 바탕으로 제보자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7시 30분쯤 그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근데 지인 남편의 친구였는데 사실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봤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세요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어제 같이 있었던 남편 친구다, 지인 남편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공소장이 이미 재판에 넘겨지기는 공소장이 있고 또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이 제보자분의 지인 부부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술자리 마실 때는 전부 다 많이들 취했었대요. 그래서 다 같이 일행이 대리를 불러 나왔는데 이 남성이 대리를 불러준 게 아니라 식당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 정도에 숙박업소에 저렇게 업고 데려가서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제보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에는 이미 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었고요. 이게 가려져 잘 안 나오지만 방문 열 때쯤에 이미 기절한 듯한 정도의 상태였다랍니다. 저렇게 안에 들어갔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 문이 다시 열리거든요. 예. 이 제보자가 다시 일단 나오려고 닫혔고 지금 닫혔고, 또 열려서 완전히 쓰러집니다. 나오려고 시도를 한 듯 보여요. 근데 다시 저 남성이 저를 보시고 끌고 들어갔던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제보자분은 아침에 일어나고 봤더니 몸 여기저기에 성폭행 흔적들이 있어서 이건 분명 범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인도 있었던 자리인데 굳이 처음 만난 남성이 본인을 숙박업소에 데리고 간 것도 수상하다. 자, 그럼 그 남성의 얘기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면 그 모텔에서 엎어져 있는 분을 그냥 거기다 떼어서 놓을 수는 없고 데리고 들어가서 안에서 어떻게 해서 케어를 하든지 해야지. 쓰러졌다고 해서 갖다 놓고 내팽개쳐놓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데리고 들어가야지 먼저. 저는 그 생각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렇다고 거기다 그냥 내팽개쳐놓고 간다? 쓰러졌으니까?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냥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관계는 안 가졌고요. 전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 2시 몇 분인가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거기를 갔습니다. 아침 7시 몇 분인가. 자, 들으신 것처럼 저희 취재진에게는 분명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일에 일체 성관계 같은 거 없었고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8시간 뒤에 나왔다. 그렇죠. 남성의 주장입니다. 남성 주장에 따르면 그날 이제 처음 봤다고 하고요. 이 여성이 좀 술에 취해서 호감을 표시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한테 볼도 만지고
손등에 키스도 하고 그러면서 유부남이냐 물어서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유부남이냐 호감 가는 사람 유부남이냐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식당 부근에서 넘어져서 자꾸 엎어져 가지고 숙박업소에 데려다 줬는데 거기서도 넘어져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옆에서 좀 돌봐야 되겠다,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조금 달라요. 2차 술자리 판 이후에 이 남성이 지인의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단둘이 내가 데려다 주겠다, 이 사람 피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인의 남편이 숙박업소 들어가는 거는 봤는데 그 이후에 남성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당일날 주장에 따르면 2시 30분에 소파에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아, 지금 나오는 게 모텔 내부 모습인가 아닙니다. 보네요. 남성은 제작진하고 통화에는 3인용 소파에서 잠을 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인용 소파에서 잤다. 그러면은 저 모텔방 안에 3인용 소파가 있어야 되는데, 자, 교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보자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이제 3인용 소파에 잤다라고 하니까 해당 숙박업소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두 사람이 묵었던 방 내부를 저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죠. 저게 이제 3인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는 저기 1인용 소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 그 지배인에게 사건 당일 그리고 현재일의 그 객실의 내부 인테리어가 변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3인용 소파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1인용 소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저 얘기를 하고 난 그 사실에 대해서 아마 그 해당되는 그 남성은 아마 후회를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남성은 처음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말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의 얘기 이번에 들어보시죠. 그 CCTV 여부를 이제 경찰에서 말하고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갑자기 말을 바꾼 거거든요. 아침 얘기가 원래 없었고 자기는 성관계도 없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CCTV가 있는데 너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번복한 거예요. 아무 성관계도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당연히 말이 안 되고 CCTV 상이라도 일치가 안 되니까 그 남자를 의심을 하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해봐라.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했는데 거짓이 당연히 나왔죠. 자, 그러니까 사건 당일 밤이 아닌 다음 날 아침에 관계를 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말이 계속 바뀝니다. 일단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그 사건 당일 아침에 출국을 했을 때는 아니다, 성관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그럼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흔적들, 멍 이런 것들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그제서야 그날 밤에 이제 자연스럽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성관계가 있었던 거다, 우리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엔 또 남성은 그 당시에 여성은 안 취했고 멀쩡하게 자기 발로 들어왔고 서로 좋아서 모텔에 온 거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이 영상에 남아있는 사실과 다르잖아요. 경찰이 CCTV가 다 있다, 왜 거짓말 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제서야 사실 다음 날 아침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남성 주장에 따르면요. 결국 그 아침에 가졌다는 게 최종 주장인데요. 예. 그 새벽 2시 반쯤에 귀가를 한 뒤에 아침 7시 30분쯤에 이 숙박업소에 다시 찾아가서 뭐 전날 있었던 일, 그다음에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고 이 당시에는 여성이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은 이 여성이 지금 거짓말을, 제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양 변호사님 입장이 일단 첨예하게 갈리네요.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사실 수사기관의 의견은 범죄가 맞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도 중간간치사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도 4명씩 선임을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이 의견을, 경찰의 의견을 봐서 보완을 하라고 지금 수사 지침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야겠다는 거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주변에 이제 참고인들 조사를 한 번 더 자세하게 해봐라는 거고, 저 CCTV 내용도 피해자에게도 보여주고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중으로 기소로 검토를 했다 그래서 보완 수사를 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의견을 낮게 봤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제보자분이 저희한테 정말 억울하다면서 어렵사리 털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손등에 뭐 키스하고 호감을 표시했다 그랬다잖아요. 근데 성관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제 아마 이 그 여성 입장에서는 드러내기 꺼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제보자가 자기가 동성애자다. 그래서 남성에게 호감을 갖다가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할 만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호감을 표현한 게 맞다라고 하면 왜 사건 당일에 소파에서 잠만 자고 그러면 다음 날 성관계를 가졌을지 그것이 의문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성애자인 그 남성에게 더군다나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자체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충격적이고 상당히 그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제 이성애자인 그 보통의 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지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지인하고 사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인의 남편 친구가 유부남인데 마음에 들어서 같이 숙박업소를 갔다. 말이 안 된다. 뭐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한데 현재 1심 재판 중인데 이 블랙아웃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료 그리고 동성애 관련 상담 기록 또 SNS 기록물 등 모두 재판부에 제출을 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제보자분이 성소수자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남성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 없었습니다. 다만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근거해서 보도를 하면 사건 반장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말만 지금 저희한테 문자가 왔는데 저희 전해드렸잖아요. 예, 한쪽의 일방적인 내용만 전달해드린 거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